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세계의 무기를 알려주는 채널 군사갤러리입니다. 한국 해군이 드디어 대양함대로의 첫걸음을 내딛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세종대왕급 구축함이 차세대 해전에 걸맞는 배로 개량될 예정이기 때문인데요. 링크 16으로의 개량이 성공하면 미국 해군과의 전투 지휘 체계가 공유되기 시작해 더 효율성 있는 작전 지휘가 가능할 예정이죠. 하지만 더욱 놀라운 업그레이드가 단행될 것으로 알려져 북한 해군은 물론 중국 해군까지 심각한 위협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본 해상자위대의 고위 관계자조차 갑작스런 한국의 발전에 충격까지 받았다고 토로하는 이번 업그레이드. 과연 세종대왕급 구축함에 무슨 업그레이드가 일어나고 있는지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시죠. 한국 최초의 이지스함이자 한국 해군의 최강 전력인 세종대왕급 구축함. 개발 이전에 일본과 미국은 자기들에게 이지스함 건조를 맡겨달라며 1조 4천억 원을 요구하는 등 말도 안 되는 조건을 걸었었죠. 그러나 한국은 자주국방과 한국 현지 사정에 맞는 이지스함을 직접 개발하기로 결정하여 세종대왕급을 만들어냈는데요. 세계 조선업 1위에 빛나는 한국의 최첨단 군함 건조 기술이 집약된 세종대왕급도 이제 개량이 필요한 시점이 되었습니다. 일본 해상자위대의 이지스함 아타고급 구축함과 중국의 루저우급 구축함이 세종대왕급의 성능을 따라잡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최근 건조된 세종대왕급의 세번함 서해류성용함의 공격 능력은 주변 국가들의 구축함들에 비해 뛰어난 것은 사실이지만 이들보다 앞서 나가는 것만이 한국 자주국방의 자존심 아니겠습니까? 그리하여 한국은 세종대왕급 구축함의 대대적인 개량을 2021년부터 실시했죠. 성능 향상 프로젝트의 이름은 KDX-3. 한국 해군이 가장 신경 써야 할 북한군 잠수함 탐지를 위한 통합음탐기의 장착은 물론 설계 자체를 바꾸는 대변혁인데요. 게다가 연료 소비량도 줄이면서 작전 지역을 훨씬 넓혀 나갈 계획까지 있어 중국 입장에서는 세종대왕급 구축함 개량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중국을 차치하고서라도 북한은 이번 개량 소식에 개거품을 물고 있죠. 왜 이들은 사드도 아니고 주로 함대 간의 전투에 쓰일 세종대왕급 구축함 개량에 화를 내는 걸까요? 그 이유는 바로 세종대왕급 구축함이 가진 북핵 억제력 때문입니다. 북한은 작년 6월 5일 아침 9시 8분부터 9시 43분까지 평양 순안국제공항 등에서 동해를 향해 미사일을 발사. 한국군의 K-AMD 체계를 돌파할 수 있는 포화 공격 능력을 과시한 바 있죠. 포화 공격 능력이란 쉽게 말해 방어 측이 대응할 수 있는 수준보다 더 많이 발사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에 한미연합군 측은 북한의 도발에 대해 전술 요격 미사일을 발사하며 충분히 대응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는데요. 당시 사용한 전술 요격 미사일보다 훨씬 고성능인 천궁과 패트리어트는 사용하지도 않은 가성비 넘치는 대응이었죠. 따라서 현재 한국과 미국은 북한의 핵 공격을 막는 것은 물론 더한 대응도 할 수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그런데 세종대왕급 구축함에 SM-6 미사일까지 추가 탑재할 수 있도록 추가 개량을 한다고 하니 북한은 미칠 노릇인 거죠. SM-6 미사일은 북한의 탄도 미사일을 초장거리에서 요격할 수 있고 그 외에 다른 목적으로도 사용 가능한 만능 미사일인데요. 기존 세종대왕급 구축함에 달려있는 SM-2보다 200km 이상 멀리 날아갈 수 있는 SM-6에 작전 가능한 해역에 늘어나게 될 세종대왕급 구축함이라면 북한에는 더 이상 마음 놓고 탄도미사일을 쏠 지역이 없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함대전에서도 한국은 북한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하게 되죠. 아까 설명한 링크 16과 SM-6을 조합하면 이론적으로 세종대왕함 한 척만으로 북한 해군 대부분을 소멸시킬 수 있는데요. 수준이 떨어지는 북한 해군뿐만 아니라 극초음속 미사일을 배치하려는 중국군의 계획에도 큰 차질이 생깁니다. 중국은 극초음속 미사일을 배치해 미국의 포위에서 벗어나려고 하죠. 하지만 미국의 포위에서 벗어나기는커녕 한국도 극초음속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구축함으로 개량된다면 아시아에서의 중국의 입지는 확연하게 줄어들 것이 명확한데요. 이처럼 세종대왕급 구축함의 개량 프로젝트에 의해 흔들리고 있는 동아시아의 힘의 균형에 많은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일본도 딱히 한국 측의 발전을 좋아하고 있지 않죠. 미국의 파트너가 되기 위해 해상자위대를 증강하고 있던
일본 입장에서 한국은 눈꼴 시려운 우등생이기 때문인데요. 이번 개량이 성공하면 한국 해군은 적은 비용으로도 높은 효율을 보여주게 됩니다. 해군력 강화에 엄청난 돈을 쏟아부은 일본 정부는 한국이 해군력에 돈을 적게 쓴다는 사실을 최대한 안 좋게 포장하고 있죠. 예를 들어 한국 해군은 절대 일본 해상자위대보다 좋아질 수 없다 라고 하는 식인데요.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돈을 많이 쏟아부었다 해서 일본이 한국을 이길 수 있다는 건 망상에 불과하다는 게 군사 전문가들의 생각입니다. 일본은 지금까지 가동률과 유지비를 고려하지 않은 채 무작정 해전용 무기 제작과 구입에만 열을 올려왔죠. 그 덕에 장비 가격이 치솟고 정비 예산은 줄어들어 버렸는데요. 결국 자신들도 그 문제를 조사해보니 자위대의 무기 및 장비 가동률은 30%를 밑도는 수준. 이러한 결과는 사실상 정치인과 군인들 본인이 초래한 결과이지만 이 결과조차도 문제가 안 된다는 답변을 대중들에게 내놓았죠.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당시에도 구호 활동에 자위대가 제 역할을 못하면서 일부 언론들은 장비 가동률을 문제 삼았습니다. 그럼에도 11년 넘게 문제가 아니라며 방치하고 있는 일본 정부. 과연 미군이 빛 좋은 개살구인 일본 자위대를 자신의 파트너로 생각할까요? 오늘 군사 갤러리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